지금부터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정리해 놓으시고 설정을 미리 하는 거라. 그 다음에 2단원 명제입니다. 명제 배우죠. 명제의 핵심은 참과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 집합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모이는 거고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2는 홀수이다. 얘는 명제 맞나요? 명제 맞죠? 명제예요. 명제 맞습니다. 명제는 맞아요. 그리고 거짓 명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거 학교 중간고사 1번에 이거에서 많이 틀려요. 3은 짝수이다.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으시오. 3은 짝수이다. 10은 개소리하고 딱 그거 아니잖아 하는데 3은 짝수이다. 명제 맞습니다. 거짓 명제. 주의하세요. 시험지 많이 나와요. 거짓 명제 주고 또 명제인지 아닌지 보는 거. 이거 많이 나오니까 명제는 참고하 보시죠. 그 다음에 명제에서 참. 명제에서 참이 있습니다. 참.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집합의 포함관계로 본다. 집합의 포함관계로 본다. 그래서 P의 모든 원소들이 Q의 부분집합이 되면 P는 Q이다. 참. 이렇게 얘기하죠. 부분집합의 상황이 됐을 때만 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는 거짓. 왜? 반례. 반대가 되는 예시. 반례 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제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반례를 찾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반례를 찾는 연습을 해주는 게 명제상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참과 거짓 문제에서 수능에서 4점짜리가 매번 출제가 되고 요즘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예전에 행렬이라는 곳에서 출제되고 지금 잘 출제가 안 돼요. 행렬이 아니라 다 집합, 극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우니까 이 부분법들을 잘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럼 명제는 역. 만약에 P는 Q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역 Q는 P이다. 그 다음에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 참 그럼 대우도 참이다. 자 다시 요것만 기억해. 선생님 그럼 역은 참입니까? 역이 참이면입니까? 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역과 명제에 대한 관계는 무조건 해보는 거야. 짝은 명제와 대우밖에 없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그래서 대우를 통한 증명 방법이 있어요. 대우를 통한 증명 방법. 이건 우리 안 했어. 증명 방법. 대우를 통한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대우를 통한 증명 방법이 있어요. 알았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 증명 나온 것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역하고 대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해주셔야 되겠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으냐면 작아도 충분해요. 난 P가 좀 작아도 충분해. 그래서 P랑 Q가 있으면 P가 작습니다. P가 작아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주어를 봐. P는 충분 조건이야. 작은 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명제한테 뭐 빼먹었는데 지금. 빼먹은 거 모르겠네. 부정 맞아. 부정. 명제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여기 대우 조건 나와 있고 필요 조건 충분히 그 다음에 부정 not P P는 Q이다. 그러면은 이제 명제에 대한 부정을 얘기해 주라. 그럼 P에 대한 부정은 not P, Q에 대한 부정은 뭐 not Q. not 해주는 거죠. not 해주는 부정.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이런 내용 했었던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절대 부등식. 아까 좀 했었던 거. 절대 부등식. 절대 첫 번째는 상식. 당연한 것들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 세 번째는 코시 슈바르 이름까지 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해주면 뭐였어 이거? 방향 ax 더하기 by의 제곱과 중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이 나온 거고, 이건 수업 때 안 했어요. 증명. 얘는 이제 귀류법이 있습니다. 귀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를 통한 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두 가지 하는데, 귀류법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게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보니까 서술이 없더라고. 그래서 굳이 안 따는 건데, 귀류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해. 증명은 뭐냐 하면은, 귀류법은 얘를 부정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하고 얘가 거짓이네? 그러면은 얘가 참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귀류법은 이 명제가 안 되는 상황, 이 명제 반대적인 상황,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2는 유리수이다를 만들고 그게 거짓을 증명하면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이홍기 선생님은 잘생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류법을 쓴다면 이홍기 선생님은 못생겼다. 근데 다 보이는 게 거짓이야. 그럼 이홍기 선생님 참이네? 이게 바로 귀류법이야. 대우는 아까 말 그대로 명제에 대한 참이 헷갈리니까 그냥 대우를 직접 써가지고 그 대우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귀류법 같은 경우는요, 시험 문제 100%가 나와요. 진짜 서술형 문제를 논술형을 쓴다 치면은. 근데 논술형 문제가 없다. 그럼 이거는 뭐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귀류법은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귀류법에 대한 내용은 증명 과정이라서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네모칸 튀어넣기는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학기 중에는요 논술형 문제 아니면 수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것만 이렇게 해주면은 명제가 끝나요. 명제 좀 더 짧죠. 쉬운가요? 명제가 이렇게 있어요. 대우는 나와요. 써놨잖아요. 대우. 그 다음에 3단원 유리식이 나오죠. 유리식과 유리식. 그럼 유리식이 나오는데, 유리식의 핵심은 분모가 0이 아니다. 요게 유리식의 핵심이에요. 유리식은 이렇게 해서 분모가 0이 아닌 상황을 만들고, 통분, 약분, 쉽게 얘기해서 분수계산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인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유일하게 배울 수 있었던 건 하나는 부분분수. A 곱하기 B분의 1은 각치고 나눠라. 각치고 나눠서 쓴 다음에 여기다가 B 빼기 A분의 1을 써주라. 요런 거 하나 나왔었고, 두 번째로 조금 덜 중요한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는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요런 거 좀 분리해주는 거. 분자 부분을 대분수 과정을 고치는 거지. 이건 대분수야, 대분수.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대분수 과정이고, 이건 5학년 때 하는 것들이야. 근데 문자로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리는 거. 유리식은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배운 게 이제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핵심은
점근선과 위치. 점근선과 위치다 라고 해서 y는 x-p분의 k 플러스 q다 그리면 점근선 우선 여기가 y는 q 그 다음에 점근선 x는 p k가 양수면 요렇게 그려주시고 k가 음수면 요렇게 그려주십니다. 근데 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리기지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대칭이야. 대칭. 첫 번째 1번 P, Q 대칭. P, Q 대칭. 2번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P, Q를 지나는 그래서 총 3개 나옵니다. 대칭 총 3개야, 3개. 하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직선 2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라고 하면 이 점과 요렇게, 빨간 것도 이렇게, 노란 것도 이렇게 갈라지지, 요렇게. 그럼 또 쪼개지지, 그렇지? 그래서 대칭을 이룬다. 수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하나 나오죠, 역함수. 하지만 유리함수, 역함수가 좀 공식 외우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일반형이야. 분자에다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그래서 얘를 역함수 과정으로 고치면은 요거는 cx 그 다음에 여기는 b 그 다음에 여기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꾼다.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꾼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요렇게 위치 바꾸고 이렇게 부호 바꿨거든. 옛날에 그렇게 했어. 선생님 때는. 근데 그거 똑같아. 이렇게 문자 바꾸고 이렇게 부호 바꾸고 어차피 분모 분자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요즘에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여기만 고치자. 요게 좀 더 유행인 것 같아. 옛날 선생님 때는 x로 했어. x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렇게 해주면 역함수 끝났습니다. 역함수까지 하면 유리함수 끝. 굉장히 스피드하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닥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학기 내용은. 솔직히 1학기 내용은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안 돼요. 정리한다는 하는데 1시간 걸리지. 2학기 내용은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이나 도형의 대칭 그쪽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무리식과 무리형. 뭐 그냥 4라고 쓰지. 그 다음에 무리식과 무리함수. 자, 무리식과 무리함수인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루트 안에 fx가 이제 실수야 돼, 실수.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전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아니다였고 무리식과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리식은요 그냥 별거 없어요. 무리식은 요거 루트 x를 제곱해주면 절대값 x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루트 밖으로 나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음수라면은 우리가 나왔을 때 뭐 절대값 씌워주는데 어찌됐건 무리식에서는 이미 여기가 0보다 커놨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거의 쓰지 않는데 거의 안 써. 근데 아주 가끔씩 식정리할 때 가끔씩은 써야 될 때가 있어. 왜냐? 양수기 때문에 양수들이 어차피 미지수야. 요런 부분이 나와서 얘가 양수야. 그러면은 실제로 x는 음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쓰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이 부분들 때문에 애들이 걸려 넘어져요. 거의 안 쓴다거나 중요하니까. 무리식은요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별거 없어요. 무리식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인수분해 잘 하시면 되고 무리함수는 시작점과 방향. 시점이라고 하죠. 시점과 방향. 그 다음에 방향 두
무리함수는 시작점과 방향 y는 루트 a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p, q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로 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A의 부호와 루트의 부호야. A의 부호 루트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의 부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의 부호가 실제로 X 개수의 부호라고 하는 게 좋아. X 개수의 부호가 오른쪽과 왼쪽을 결정하고 루트의 부호는 Y의 부호야. 그래서 Y의 부호가 위아래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한다. 그럼 무리함수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뭐냐? 아까 유리함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대칭에 대한 내용이었고 무리함수는 접선이죠. 무리함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접선이에요. 내가 무리함수를 시작점을 통해 딱 그렸어. 그러면 상황이 자 이렇게 지나면 교점 없다. 교점의 개수 빵개다. 이렇게 지나면 교점의 개수 1개다. 근데 그때는 판별식 D가 0이 나오는 거겠죠. 판별식 D를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을 지났을 때는 교점 2개다. 다시 얘기할게. 시작점이야. 시작점.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교점이 계속 하나야. 교점이 하나. 그러니까 교점 1개 나오는 상황이 총 2가지야. 접할 때랑 떨어질 때랑. 그러면 2개가 나오는 상황은 여기서도 있겠지. 교점 2개. 교점 2개. 그래서 2가지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작점 지날 때 시작점 지난다 라는 상황 정리 하나. 두 번째, 접한다 상황, 접할 때 상황. 그 2가지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K에 대한 범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요건 문제들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고요. 이건 100%. 다른 거는 뭐 유리함수는 대칭은 자주 나온다 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무리함수와 접선은 100%. 내가 지금까지 다른 학교를 하면서 안 나온 학교를 본 적이 없어. 선생님이 딱 한 번 이 과정을 시험 대비하면서 애들랑 안 해준 적이 있어. 왜 안 해준지 나도 기억을 못해. 왜 하필 내가 학원에 딱 들어가고 바로 시험 대비하면서 이쪽 부분을 뭐 못 해준 적이 있어요. 그냥 7년 전쯤인데 시험지 나와가지고 되게 좀 민망해서 아 이거 왜 안 해줬지? 아 근데 이거 당연히 배우는 건데 그 문제 풀 때부터 어떤지 몰라. 아무튼 이렇게 이제 무리함수가 끝. 이제 무리함수 끝났으면 이제 순열 조합 있죠. 순열 조합. 근데 그 전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합사건과 곱사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곱사건이 핵심이야. 이 곱사건 안에 순열과 조합이 들어가. 이 곱사건 안에 순열과 조합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가능한 경우의 수 곱하기 가능한 경우의 수, 이게 수능 문제도 풀 수 있도록 나옵니다.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그래서 중학교 애들이 막 수능 문제를 푸네 다 이거 가지고 광고 허위 광고 하는 거라고. 중학교 애들도 수능 문제 경우에서 몇 개 풀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순열조합 몰라도 돼. 그러면서 막 우리는 원리를 가르치네 뭐네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막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순열. 순서가 있는 나열. 순서가 있다. 그래서 NPR. 그럼 얘는 내가 기록 안 한다고 했어. 여기 N패, 여기가 N-R패 이렇게 되고 NCR 같은 경우는 원래는 뽑는다. 순서가 없어. 그래서 N-R팩에다가 여기가 R팩이 한 번 더 곱해지는 건데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암기가 아니야. 알았지? 이건 이해야. 근데 이건 암기야. 암기.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NCR은 NC N-I. 예를 들자면은 5 콤비네이션 2는 5 콤비네이션 3이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암기 과정, N-1 콤비네이션 R-1 더하기 R은 N 콤비네이션 R이다. 그래서 이 공식은 내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6 콤비네이션 빼기 5 콤비네이션 5는 5 콤비네이션 4. 요런 과정 나온다고 했어. 요거 하나 차이야. 하나 N-1 하나 차이 나는 거야. 하나 차이 나는 거야. 공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됐어요. 6C3 더하기 6C4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넘기면은 5C4 더하기 5C5는 6C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온다 라고 했었던 거죠. 요게 이제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외울 것들이. 순열 조합은 문제 이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체 끝.